이번 영상은 실제 매수한 종목을 통해 이 종목을 매수한 그런 관점과 그리고 오늘은 좀 초점을 둔 것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일봉 차트인데 종목은 보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령이라는 종목도 특별 membership 회원님들하고 9월 19일 목요일 그저께였죠. 이렇게 현재 시간 11시 오전 11시 3분 때 요 21 이평선 돌파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같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은 종목은 보령이고 51 이평선을 하단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렇게 진입을 하였고 그때 진입을 했을 때 이 종목의 상승폭은 3.08%에서 3.17% 이렇게 상승 중일 때 함께 진입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보령이란 종목 진입을 했을 때 외부 환경을 좀 주가지수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보령은 코스피 종목이죠. 그래서 이날 진입을 노란색 음영이 있을 때 9월 19일 목요일 날 코스피가 시초가 0.75%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밀리면서 0.21%로 약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령의 업종 섹터는 의약품, 제약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어제죠. 어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미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온 이유이므로 이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신규 매수는 지양. 그렇죠. 항상 파동이 크게 나왔을 때는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음영이 있는 9월 19일 목요일 날 이렇게 보령을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요 자리에서 과연 왜 진입을 했을까?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요 자리에서 진입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한번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때도 3%대 상승이 나왔을 때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생각이 분석하거나 생각이 필요하면은 화면을 일시정지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매수 포인트보다는 대응하는 내용에 오늘 초점을 뒀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매수하는 21이평선 눌림목도 아닙니다. 그렇죠? 21이평선 아래에 있잖아요. 파란 21이평선 아래에서 매수를 해줬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1이평선 눌림목 매매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 종목에 이렇게 최근에 파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내려가면서 저점이 어떤 모습이죠?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이 부분도 여기보다는 저점이 낮은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한번 상승 파동을 보입니다. 그렇죠? 상승 파동을 보이고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죽은 종목이라면은 이 저점을 이탈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저점이 또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저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점이 안 낮아지고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우하향으로 흘러내리다가 한 군데에서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세가 이놈 봐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그러한 돈의 흐름, 매수와 매도세의 힘의 겨루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이제는 차트상의 첫 번째고, 물론 지금 주가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본은 제약 바이오주들, 그렇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방어주 성격도 있고 최근에 미국의 비컷이죠.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자금 조달에 용이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섹터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날의 업종이 어떤 것이 가장 강한가. 그래서 이런 섹터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차트상으로는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포인트.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고점대의 라인을 계속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런 라인대. 올해 3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이런 고점대들을 쭉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 라인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인인 바로 빨간 5일 이평선을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을 지켜줬죠.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죽은 종목이라면은 5일 이평선을 바로 이탈하고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5일 이평선을 지금 5일 동안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일단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일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도 항상 체크를 해주는 것이 5일 이평선 주가가 밀리고 나서 5일 이평선을 며칠 동안 지켜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차트 분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고민이 많죠. 왜 고민이 많아지냐면은 이때 요날 매수를 하고 이제 장이 마감하고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이제 장이 마감하고 항상 분석을 같이 하는데 분석을 하는 영상에서 요 머리 위에 21 이평선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 종목을 진입한 이유가 뭐였죠? 아까 21 이평선 돌파를 공부하는 그렇죠. 그래서 21 이평선을 돌파 시도가 나올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진입을 하였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돌파할지 안 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여기서 함께 진입을 했지만은 이거 돌파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뭐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21이평선에 머리를 맞고 다시금 밀릴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절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았죠? 일봉 차트 5일 이평선을 하단 라인으로 그렇죠? 손절 라인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매수를 할 때부터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손절할 것인지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만약에 뭐 당일날은 이탈하진 않겠지만은 다음날에 이게 밀리면서 5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면은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뭐 2% 3%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그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위에는 21이평선 저항이 파란 21이평선 저항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돌파에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도 없고 또 21이평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요 241이평선도 있고 요 이평선들 많이 있죠. 요 이평선들을 한 번에 뚫어낼 수가 있느냐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고 밀렸을 경우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단에 어떤 손절 라인을 잡을 것인가 꼭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런 하단 라인 여기 캔들로 캔든 하나 둘 요 저점 라인을 손절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좀 여유가 있지만은 손절 폭은 제법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5, 6%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요 5일 이평선 2%대 정도에서
잘라내겠다. 그렇죠? 5일 이평선 이날에 한 2% 후반이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이탈을 하고 매도하더라도 2% 후반에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할 때에는 왜 진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달리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것인지를 미리 세워두고, 다행히 금요일 날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 21이평선부터 시작해서 241이평선, 그리고 여기 몰려있는 모든 이평선들을 이렇게 돌파가 성공하면서 14.86%, 장중에는 16.64%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서 저도 일단은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좀 가져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런 섹터적인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차트적인 부분 이유도 있고, 다만 매수를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얘가 상승으로 갈지 안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런 확률을 높이는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또 섹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매도를 할지 그것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자신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꼭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